이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심은 관계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때로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그 사랑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단편적인 행동이나 감정만으로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스킨십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며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 연결을 느끼려 합니다. 반면 스킨십을 자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몸만 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이며 상대방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당신을 대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성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선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예컨대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마치 아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치지 않았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피곤하진 않은지 등을 늘 신경 쓰며 배려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아마도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둔 아버지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면 저는 두 딸을 둔 아빠로서 매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쓰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진 않을지, 길을 건널 때 사고는 없을지, 50m 밖에서 차가 달려오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 딸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할 것 같은 상황에는 미리 대비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인 연인 사이에서는 그런 과보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남자친구가 당신이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거나 늦은 시간 귀가 시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는지 궁금해한다면 그건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악덕 산사에게 맞아 우는 건 아닐지, 너무 무리해서 건강은 괜찮은지 등등 당신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분명히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스킨십의 빈도나 방식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행동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보이고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배려와 관심이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의 안전이나 감정에는 무신경하면서 오직 육체적 접근만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것이 결여된 관계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의심과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보다는 사실과 행동에 기반해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추측이 아닌 진심, 보호 본능이나 애착심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남자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늘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맺고 있다는 신호이며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배려나 예의 차원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핵심만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마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되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딸처럼 대하는 부성애 같은 감정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삐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구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보호 본능이나 애착심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남자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늘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맺고 있다는 신호이며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배려나 예의 차원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핵심만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마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되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딸처럼 대하는 부성애 같은 감정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삐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구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하는 행동인지 통제하는 행동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지금 어디야? 조심해 라는 말은 정상적인 보호입니다. 가끔 연락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도 당연한 관심이죠. 하지만 만약 매번 지금 어디서 누구랑 만나? 언제까지 만나? 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닌 통제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것도 어쩌면 사랑의 한 형태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받아줄 필요는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랑이야, 아니야로 고민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사랑이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다면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려는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선이 넘어가서 통제와 간섭으로 변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호는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고 통제는 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또 다른 행동은 바로 맞춰주려는 노력입니다. 이건 꽤 논란이 있는 행동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면 맞춰줘야 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무작정 맞춰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의견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선 사랑하면 맞춰줘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호나 취향, 스케줄,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 하나까지도 맞추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을 것이고 그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반면 무작정 맞춰주지 않는 게 오히려 사랑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랑한다면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원칙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즉, 지금의 작은 맞춤보다 장기적인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선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앞면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뒷면에는 숫자 100이 적혀 있듯이 둘 다 맞는 사실입니다. 누가 앞면만 맞다, 뒷면만 맞다 하며 다툰다면 우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상대가 얼마나 양보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랑은 맞춰주는 것과 맞추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면 맞춰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맞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서로의 행복과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한쪽이 억눌리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감정의 교감입니다. 말로는 사랑해라고 하면서도 행동에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걸 맞춰주고 희생한다 해도 그 속에 존중과 이미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상대가 얼마나 양보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랑은 맞춰주는 것과 맞추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면 맞춰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맞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서로의 행복과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한쪽이 억눌리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감정의 교감입니다. 말로는 사랑해라고 하면서도 행동에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걸 맞춰주고 희생한다 해도 그 속에 존중과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희생일 뿐 사랑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보호 본능이라도 그것이 유발하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호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억압적이고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가입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관계 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연애에는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이 계속해서 한쪽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된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내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감정이에요. 사랑은 자유 속에서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만 소유욕은 강제와 통제 속에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상대방의 행동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행복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랑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누군가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전에 상대방의 사랑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서로의 노력이 만나야 비로소 완성되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상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며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단지 만남의 시기나 방향이 잘 맞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용기를 내어 관계를 재점검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찾고 사랑을 배우고 때로는 사랑으로 상처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은 결코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웃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개념 기억하시죠?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삐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가 그런 사랑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 항상 100%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바쁜 일이 끝나고 꼭 펜션 가자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마친 후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을 수도 있죠. 또 매일 2시간마다 연락할게라고 약속했지만 친구들과 잠깐 즐겁게 시간 보내다 보면 연락을 깜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약속이라는 건 지키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들을 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며 공격하기 시작하면 결국 서로 비난하고 감정만 상처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구체적인 약속들이 어느 정도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에서 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때는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사랑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신의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대입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영상이 일반적인 다른 영상들과 조금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보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덧붙여서 설명드리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만큼 그 판단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성의 촉이나 직감이 대부분 맞는다고 말하기도 하죠. 오감 위의 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랑이 아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신의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대입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영상이 일반적인 다른 영상들과 조금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보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덧붙여서 설명드리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만큼 그 판단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성의 촉이나 직감이 대부분 맞는다고 말하기도 하죠. 오감 위의 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여성의 직감이 종종 정확하고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점에는 동의해요.
여러 연구에서도 인간의 직관이나 촉이 실제로 유용하게 작동한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직감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누군가는 직감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철저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누군가는 불행한 인연에 발을 들여놓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게임은 잘 안 풀리면 꺼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인생은 리셋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의 직감이 탁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직감만으로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보통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동시에 든든한 존재로서 아빠 같은 면모도 보여주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맞춰가려는 노력도 보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지키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진심인 사랑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드러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보실 수 있어요.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마지막은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300년 전 민호라는 남자와 지혜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민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일이 워낙 많고 책임감도 컸기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시절엔 스마트폰도 없었기에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자주 떨어져 지내야 했고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정말 많이 주고받았죠.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지혜는 어느 순간부터 민호의 편지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횟수가 줄어들었고 내용도 점점 짧아졌어요. 지혜는 민호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 민호는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해서 매일 피곤한 상태였어요. 더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밀려 들어왔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글을 쓸 시간조차 부족했고 쓰더라도 피곤해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지혜는 민호가 자신에게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민호는 지혜가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서로 꽤 많은 오해가 쌓였지만 누구도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을 담아 긴 편지를 썼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그런데 네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해. 상대, 마음이 식었다고 느껴본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묻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민호는 지혜의 편지를 읽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의 상황만 생각해서 지혜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자신의 감정을 담아 답장을 썼고 자신의 처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지혜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둘은 결국 다시 마음을 나누며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죠.
상대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먼저 마음을 전하는 용기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의 부인 애비게일. 관계는 계속해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 관계를 끝내기 전까지 말이죠.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면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어떠니? 라고 용기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지킬 수도 있고 아깝게 놓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관계는 계속해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 관계를 끝내기 전까지 말이죠.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면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어떠니? 라고 용기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지킬 수도 있고 아깝게 놓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